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9일 태국 뉴스입니다. 28일 세타 총리가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양국은 2025년까지 교역량을 1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국 국경 검문소를 업그레이드하고 철도 교통 연결과 여권 미소지자의 임시 통행증 발급 확대로 국경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태국 국립공원 관리당국은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을 공원에 데려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만 bat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기가 끝나면 여행하기 좋은 건기 시즌이 시작됩니다만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급증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북부 지역의 산불과 논밭, 그리고 쓰레기 태우기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이 심해지는데 당국은 17개 지방별로 센터를 운영해 조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도심 문화는 폐수로 인한 오염으로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입니다. 산업부는 사무사쿤지방의 완낭사우나의 생태계복원을 위해 13개 산업공장과 협력을 추진합니다. 당국은 공장 폐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이 지역을 녹색 산업공단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완나푼공항 제1위성터미널이 임시 개장했습니다. 세타 총리는 위성터미널 개장으로 더 많은 여행객을 유치시켜 태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중반부터는 제3월주로 건설이 완료되어 위성터미널이 완전 가동될 예정입니다. 고용국은 마카오에서 일할 태국인을 10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7개 직종에서 일하게 될 태국인의 급여는 직급에 따라 월 5만 밧에서 8만 밧을 받게 되며 왕복 항공권과 월 500 마카오 달러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무부는 방콕 아크라방 롱끌라오 시장 내 도박장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박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곳은 2개월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미인가 투자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해외 주식이나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광고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곳에 돈을 투자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태국에서는 댕기열이 대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되고 두통과 근육통,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각혈, 흑변을 보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임의대로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인 리사에게 명예문화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리사 마노바는 부리람 출생으로 방콕에서 자랐으며 블랙핑크 멤버가 되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리사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그리고 태국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태국 방문 시 전통 복장을 입고 고대 유적지를 여행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동경찰은 나쿤바톤 무앙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급습하고 밀매 가격으로 3억 바시 넘는 대량의 마약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주택에 있던 4명의 용의자도 함께 체포했는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세타 총리는 자신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에게는 매월 12만 5,590바시 지급되는데 첫 번째로 어린이 재단에 전액이 기부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세국은 올해 촌부리 램차방안구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냉동 돼지고기가 들어있던 컨테이너 161개를 발견해 압수했었습니다. 압수된 양은 총 4,363톤, 약 5억 6,720만 바 덫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는 이것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오늘부터 압수된 돼지고기를 순차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푼탐 상무부 장관은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태국이 물 부족 문제에 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휘센터를 마련해 전국에 지하수 관정과 저수지를 추가로 건설해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바타는 1달러당 36.59바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꾸룽타이은행 글로벌마켓 전문가인 분 씨는 바타 가치 하락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내년 2월 16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1만 밭을 지급할 예정인데 소요될 예산은 한화로 약 21조 원으로 태국 전체 통화량의 3% 내외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어 태국 중앙은행도 내년은 인플레이션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태국 대중교통공사가 운영하는 MRT 퍼플라인은 12월 1일부터 최고 운임을 20버스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수도권 전철의 전 노선에 대해 목적지까지 20반만 내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운영사인 BTS 지상철과의 협상이 남아있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무장강도 혐의로 34세 중국인 남성을 촌부리 시라차 지역의 중국 식당에서 체포했는데 체포 현장에서 함께 도박판을 벌이던 중국인 6명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22일 공범 5명과 함께 방콕 후웨이쾅 지역의 주택에 침입해 살고 있던 중국인 3명을 위협하고 300만 바 상당의 귀중품을 강탈해 도주했었습니다. 경찰은 공범 5명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8일 밭진부리 나디 지역의 304번 국도의 탄난 터널이 폭우로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안이 수십 센티미터 깊이로 침수되면서 장시간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었었습니다. 이 터널은 250m 길이로 카오에이와 탐난 국립공원을 연결하는데 지난 2020년에도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28일 새벽 1시경 파타야 소이 부아카오의 도로에서 썽태우를 타고 가던 55세 인도인 남성이 12,000바트이 들어있던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썽태우에 탑승했을 때 2명의 레이디보이가 앉아 있었는데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남성이 목적지에 내리려는 순간 용의자들이 남성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냈으며 남성이 곧바로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의자들도 곧바로 썽태우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나콘 나차시마 빡총 지역에 폭우가 내려 산으로부터 많은 빗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러 마을이 침수되어 도로가 두절된 곳이 많은데 당국은 구명정을 투입해 고립된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분간 세카 지역에서는 가짜 전기 요금 고지서에 QR코드를 스캔했다가 3만 밭을 사기당했다는 여성이 당국에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여성이 코드를 스캔했는데 라인으로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연락해왔고 전기요금을 환급해준다면서 불러주는 대로 코드를 입력했다가 계좌 두 곳에서 3만 밭의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촌부리 이민국과 파타야 경찰은 신용카드를 위조하려 한 중국인과 대만인을 파타야의 호텔에서 체포했습니다. 파타야의 한 은행 지점에서 ATM 기기의 카드 투입구에 이상한 장치가 부착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해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 방에서는 카드 복제기기와 컴퓨터 등이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얄라 벳동 지역에도 폭우가 내리고 산으로부터 많은 빗물이 유입되면서 농경지와 주택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개의 연못에서 7만 마리의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던 주민은 이번 돌발 홍수로 물고기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사무사콘 외항 지역의 창고와 사뭇브라칸 방피 지역의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가짜 신발과 가방 3만 개, 약 1,000만 바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이 가짜 면세점 페이지 7개를 만들어 면세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했지만 배달된 것은 전부 위조 상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식약국은 5개 브랜드의 모기향을 구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들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구입한 경우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갔다가
남자친구만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을 게시한 여성은 입국 심사관이 며칠간 머물 것이냐고 물었고 4일이라고 대답했는데 호텔 이름도 물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입국 카드에 적은 호텔명을 가리키며 이곳이라고 대답했고 심사관은 입국할 수 있는 스탬프를 찍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갔던 남자친구는 입국이 거부되어 하루 동안 대기실에 붙들려 있다가 다음날 태국으로 송원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영어를 잘못하는데 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 이유 같다면서 깔끔한 옷차림이나 충분한 협의, 예약한 호텔이 있어도 영어를 못하면 거부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질문 하나 없이 입국 도장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도 많다는 댓글을 달면서 특별한 케이스 아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